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쉬어간다라고 해서 나쁘게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향후의 방향성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자체를 기회다라고 제가 보는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네이버와 카카오 가장 기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 무엇보다도 기술주, 성장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의 유동성에 그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유동성 좋으면 올라가고 유동성 안 좋으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결국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관련해가지고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 내용이 최고의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오늘 되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며칠 동안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유동성? 그를 잡기 위함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 이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에너지. 두 번째는 식품. 그리고 세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냐?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를 딱 봤더니 3개월 만에 최대 실업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인건비의 상승이 억제될 수 있겠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된 지표를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전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번 달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야, 세 번째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긍정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식품을 봤을 때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냐면요. 식품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랑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판매하는 이 플랫폼 채널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마트의 CEO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식료품을 중심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 1등은 아직도 그래도 아마존보다는 월마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CEO가 대놓고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여질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영향이 많이 갈 것이고 시장에서는 기대감 가지겠죠?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엇갈렸지만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80불 중후반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 또 어디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72.9달러. 하루 만에 또 4.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가지고 물가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제조업 물가지수 PPI 딱 봤더니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있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언제? 이번 주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진 에너지랑 식품의 가격이 빠졌을 때 이게 물가에 영향 미치면 순식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확 올리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기술주는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흐름에 맞춰갖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금리 동결의 확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12월은 99.7%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95.6%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결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갈립니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뭐 3.75 얘기하고 있고, UBS 같은 경우에는 2.7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금리를 현재 5.5잖아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하고 끝? 그게 절대 아니라 일단 내년 5% 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주는 내후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조업 쪽에서 수요 둔화를 이유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결국 유동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남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 현재 외국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면, 일단 먼저 네이버부터 봤을 때, 외국인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다?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 위치보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쭉 봤는데 어떻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차트 디테일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단타를 했을 때에는 그냥 이런데 저항 라인 돌파하면 다음 거 그냥 노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를 이용하면요. 못해도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차트를 굳이 이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취향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보는 이 시선 위주로 좀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자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뭐 봐야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인하에 대한 확률. 자,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에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들 위주로 보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셨길 바라며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